안녕하세요. 아임닥터 임상락입니다. 요새 많이들 달리시죠? 달리기를 많이 하면 대장암이 걸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네이처 브리핑에 떴는데 그 내용을 보고 아마 이런 생각들 좀 하실 거예요. 그거 내용 봤더니까 뭐 울트라 마라톤이나 아니면 정말 42.19km 마라톤 있잖아요. 그런 풀코스 마라톤 뛰는 사람들 얘기던데 그게 저랑 뭐 연관이 있나요? 하루에 뛰어봤자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뛰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랑 여기 나와 있는 뭐 마라톤 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랑 아예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좀 뜯어봤더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달리기를 많이 하면 대장암이나 이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오늘 일단 네이처 브리핑에 뜬 이 내용부터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살펴보고 이 사람들이 왜 대장암에 걸릴 그러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왜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는지 그런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원인들을 가지고 일반인들도 참고할 내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마라톤을 할 때 어떤 습관이나 뭐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이처 브리핑 캔서 제가 이제 메일로 계속 받아보고 있던 내용인데요. 네이처 브리핑에 어떤 내용이 떴냐면 익스트림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한 게 울트라 마라톤이나 아니면은 풀코스 마라톤이에요. 그런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컬런 캔서, 그러니까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 떴어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나이가 35세에서 50세 사이 이런 분들 중에서 울트라 마라톤, 그러니까 50km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긴 거리를 뛰는 아주 극한의 스포츠죠. 그런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나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 중에서 울트라 마라톤을 2번 이상 뛰었거나 풀코스 마라톤을 5회 이상 완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그 중에서 이제 100명을 모았대요. 100명이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여기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위험도가 높은 용종이 있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용종이 생길 확률이 그 마라톤을 많이 뛰었던 사람들이랑 마라톤 아주 그렇게 극한의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진행성 선종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 양쪽 군의 확률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비교가 됐냐면 여기에 보면 15%랑 1.2%가 그 결론이에요. 울트라 마라톤을 뛰거나 아니면 풀코스 마라톤을 이렇게 완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15%나 되는 사람들이 진행성 선동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서는 단 1.2%만 발견이 됐다는 걸로 봐선 확실히 마라톤을 뛰는 행위가 대장성 선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그거겠죠. 사실 우리가 울트라 마라톤 뛸 일이 뭐 극한의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야 있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뛰어봤자 30분, 1시간 정도란 말이죠. 저도 뛰면은 거의 1시간 정도 뛰는 걸로 거의 주에 2번 그 정도 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뛰는 분들한테는 이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뛰지 않는데 뭐 굳이 대장암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일단 원인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이 울트라 마라톤을 뛴 사람들에게서 아니면 뭐 마라톤을 이제 풀코스로 뛰는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대장암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보면 제일 처음에 발표한 자료에 제일 처음에 보면은 위장관계의 손상이 이렇게 유발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중에 제일 먼저 얘기한 게 reduced blood flow예요. 그러니까 그 위장관 계통으로 지금 말하는 건 대장이죠. 대장으로 혈류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걸 걱정해요. 위장관 계통의 혈류량이 줄어들면 여기에 일시적인 허혈 상태가 유발되는 거고 그 허혈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때문에 대장에 진행성 선종이 생기고 그게 대장암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인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달리기, 요새 달리기 뭐 크루들도 되게 많고 달리기 열풍이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인 달리기를 하는 분들도 위장관 계통의 혈류량이 줄어들 만한 상황을 계속 만들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식후에 바로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먹고 나서 든든한 포만감을 가지고 이제 달리는 분들. 달리다 보면 배 아프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배 아프다. 이게 뭐냐면 원래 먹고 나서는 그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장관 계통이 잘 움직여야 되니까 이 잘 움직이도록 위장관 계통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으로 혈액을 굉장히 많이 보내요. 몸에서도 필요한 곳을 혈류량을 더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혈류에서 위장관 계통이 충분하게 움직이고 원활하게 움직이면 소화가 잘 되는 건데 그 움직여야 되는 소화관 계통을 움직여야 되는 혈류를 달리는 분들한테는 밑에 하부 쪽에 그 근육으로 혈류량을 일부 보내버리거든요. 원래 위장관 계통에 혈액이 쏠려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아래쪽으로 보내버리는 게 되니까 위장관 계통에는 허혈 상태가 유발되죠. 원래 필요한 에너지나 산소량보다 훨씬 적은 산소와 에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나타나는 게 쥐나는 거예요.
위에도 아니면 대상 같은 데도 쥐가 날 수 있거든요. 일시적인 근육의 수축 상태가 이제 유발되는 거죠. 허혈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배가 아프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뛰다가 만약에 배가 아프면 일단 뛰는 속도를 늦추셔야 돼요. 뛰는 속도를 늦추면 다리 쪽으로 가는 혈류량의 일부를 소화관계통으로 좀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숨을 굉장히 깊게 들이셔야 돼요. 충분한 산소를 들이마시고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해서 충분한 산소를 소화관계통으로 다시 보낼 수 있게. 그러면 정말로 약간 배가 아프던 증상이 완화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식후에 충분한 시간, 30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충분히 유장관계통에서 이제 연동 운동을 할 그런 충분한 시간을 줘야죠. 그러고 나서 뛰는 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식후에 바로 뛰거나 하는 거는 위장관계통의 허혈 상태를 유발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건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제 처음에 드릴 말씀이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거. 혈액도 돌려면 충분한 양이 필요해요. 마른 강이 잘 안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체액량이 있어야지 혈류도 제대로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하고 뛰셔야 되는 것들도 있고, 동시에 얘기되는 게 커피예요, 커피. 커피가 왜 그러냐면 이뇨 효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 정도까지 커피를 먹었을 때는 뭐 이뇨 효과가 크게 제 몸에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그걸 넘어서면서부터는 이뇨 효과가 체액량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커피 많이 마시는 분들 저녁 때쯤 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물을 좀 더 마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갈증을 느낀다는 게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달리기 직전에 이제 커피를 마시면은 운동 강도가 좀 더 세지고 운동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액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류량이 줄어들고, 그런 줄어든 혈류량은 소화관계통의 허혈 상태를 유발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달리기 직전에 커피를 뭐 많이 드신다거나 적정량을 넘어선 양의 커피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안 된 상태로 계속해서 달린다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낫겠다. 그 위장관 계통의 허혈 상태가 유발되면 그 아까 설명드릴 때 복통이 유발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뛸 때 좀 아프다 이런 게 유발되면 소화관 계통에 뭔가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걸 무시하지 말고 좀 쉰다거나 아니면 속도를 많이 늦춘 상태에서 좀 걸어가는 다시피 그런 강도를 낮춘 상태에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증상이 가라앉았을 때 다시 이제 속도를 높여가면서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좀 보정을 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드린 내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